저는 오늘은 좋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제독포청과 관련해서 언론인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지대한 관심 그리고 성원, 기자를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많은 시간이 지연되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궁금증도 더해지고 또 여러 가지 아쉬움의 말씀도 계시고 한데 그때마다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이 그만큼 어려움도 있었고 또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드리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동포청 유치로 1000만 시민이 함께하는 세계 초일도시 인천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세계 193개국의 750만 제동포 여러분, 인천 시민과 제동포의 염원인 제동포청 인천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대승적 판단을 내려주신 윤석열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 논의하며 현명한 결정에 역할을 해주신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여야 정치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전 세계 100여 개 제동포 단체의 인천 유치 지지와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신 인천 시민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시민 여러분과 세계 한인회장단 대표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제동포청 인천 설치는 충분한 논리와 명분 그리고 신뢰와 감동도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 과정에 어려움도 있었고 부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천과 대한민국의 세계화를 향한 위대한 결정을 이뤄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우리 인천의 노력은 성공하였습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동포 여러분, 인천은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출발지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또한 제동포가 가장 편리하게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최적지이자 개청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준비된 도시입니다. 인천국제공항 등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한 편의성은 물론 국내 최고의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통해서 제동포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도 갖추고 있습니다. 제동포청과 함께 명실상부한 1000만 도시, 제동포가 거주하는 세계 193개국 지구촌 영토와 관계를 갖는 세계 초일류 도시로의 대장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의 추진 동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인천시의 시정 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을 만들어가기 위한 세계적인 네트워크와 자원을 총가동하면서 인천의 도약과 비상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천을 제동포 비즈니스 허브로 조성하겠습니다. 제동포의 모국 부사를 활성화하고 한상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협력을 주도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동포 가치 창조의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750만 제동포가 가장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동포의 역사와 국가공헌 사례를 내국인과 공유함으로써 정서적 융합과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 세계 사람과 자본이 모이는 초일류 도시는 개방, 포용, 다양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활동을 제동포들과 연계하고 인천이 갖고 있는 글로벌 앵커 시설을 활용해 전 세계인을 인천으로 모이게 하여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동포 여러분, 대한민국 최초 근대이민의 출발지인 인천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제동포청이 6월 5일 출범합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물신양면으로 후원해주신 제동포들이 있었기에 세계 10위의 경제 성장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동포와의 약속을 지켰듯 인천시도 제동포 여러분께 최고의 대우를 약속드립니다. 오늘 6월 5일 제동포청의 새로운 출발을 잘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지명되면 언론사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대 국장님. 연합뉴스 시민입니다. 오늘 외교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소위 재외동포 서비스 지원센터 이래서 재외동포들이 실제로 필요한 각종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서울 광화문에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지역에서는 우리 재외동포 유치 효과가 반감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로 파악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말씀드립니다. 그 사안은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설치되고 사실상 협의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개청 준비에 따른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준비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속도전을 내서 차질 없이 개청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건 바로 지금 외교부, 안전행정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경일고 박경호 기자입니다. 대동포청 국가사무인데 인천시와는 어떻게 좀 협력해서 같이 사업을 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협력해서요? 예, 국가사무 있잖아요. 대동포청. 인천시 지방 지자체와 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업무적으로. 인천시와? 네네, 인천시와요. 외교부와? 예, 재외동포청. 당연합니다. 제가 이미 여기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외동포청은 단순하게 정부의 기관이 하나 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750만 재외동포들이 여기에서 단지 와서 관련된 영사업무를 비롯한 이 부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 세계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관련된 모든 국제 업무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 정책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재외동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적 기반을 갖는 지역이다 이렇게 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천이 목표로 하는 세계 초일류 도시의 바로 기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천의 각종 국제도시의 앵커, 인프라,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인천이 갖고 있는 지금 인천 글로벌 시티 부터 한상 아일랜드부터 해서 앞으로 추진해가고 있는 모든 초일류 도시를 향한 사업하고 연계돼서 이분들이 단순하게 민원 업무 처리하러 오는 것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여기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세계적인 각종 도시적 형태의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 이것은 재외동포청과 긴밀히 협조도 하겠습니다만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이런 세계적인 사업을 이끌어가는 중심이 되겠다 하는 뜻입니다. 네, SK 브로드밴드 인천방송 이정욱입니다. 막판까지 인천이냐 서울이냐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되게 어려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고 또 유치에 그래도 인천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질문이 나오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청사 위치가 그동안 언급된 곳들이 몇 군데가 있었는데 좀 어디를 좀 검토하고 계신지. 우선은 이게 이렇게 지연이 되는 상황 속에서 기자 여러분들도 참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우리 정책수석이자하고 쭉 저가면서 책 한 권은 좋게 쓸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쉽게 가는 줄 알았습니다. 대통령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한 당위성을 얘기하고 논리를 이해시키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많은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참 제가 생각하기 어려웠던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그걸 다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게 앞으로의 또 우리가 미래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어쨌든 간에 여기하고 입장이 같지 않았던 분들도 우리가
결론적으로 다 여기에 같이 동의를 해서 인천 유치가 되도록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치가 않고요. 저는 그저 그래도 감사드린다. 인천의 이런 논리와 또 노력이 성공되었다는 데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역시 가장 강한 힘은 우리 시민들이 일치된 마음으로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훗날 또 제가 이렇게 있을 때 얘기 나누는 거라고 모두가 다 고생하셨고 또 감사드릴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사력을 다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좋은 결과로 시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위치와 관련한 부분은 좀 그동안에 논의돼 왔지만 이 역시 이제 최종적으로 이게 무너지는 바람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공간적인 부분을 현실적으로 차지롭지 않느냐 이 문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딱 어디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고 조만간에 이거는 바로 이미 전부 실무 진영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빨리 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권은희 부탁드립니다. 기존의 재외동포청 정원은 153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번 서울에 민원동이 새로 생기면서 인천으로 배치되는 인력도 변동이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재외동포청의 정원 이건 151명이죠. 151명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의 소위 말하는 민원실 서비스센터를 두게 되면 약간의 인원은 그쪽으로 배치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전체 인원 중에 아주 적은 민원실 배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이 모든 업무의 중심은 재외동포청 그리고 거기서 대민 업무뿐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각종 향후 미래적 사업과 관련해서도 다 업무를 보고 인천의 이제 서울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상 그건 좋은 측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인천에서는 웰컴 센터를 둬가지고 단순한 이런 정도의 대외동포 업무뿐만이 아니라 의료나 보건, 교육 각종 정말 이분들에게 필요한 더구나 주거 앞으로 지금 재미동포 타운, 유로피언 타운 이런 것이 계속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그래서 인천이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간 세계적인 도시라는 걸 확실하게 각인시켜 나가기 위한 웰컴 센터도 인천시에서 운영하겠습니다. 자, 그럼 궁금하신 사항은 대체적으로